네, 한 주간의 이슈를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위클리 핫 이슈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보는 라디오는 함께하지만 또 너튜브로 또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카메라 네,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보고 계신 분들. 저기인가요? 네, 정면 카메라를 향해 조금 또 신문사 기자라서 카메라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기도 하죠.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M본부에서도 방송도 하시고 약간 이제 뭐 요즘에 신문 기자분들이 다양하게 방송 매체로도 진출하시던데. 저는 라디오만 어떻게 공교롭게 하고 있어서 아직은 카메라 많이 아, 어색한 그런. 그래요. 보는 라디오니까 여기 좀 네, 적응하셔가지고 또 다른 매체에서도 우리 김우래 기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우리 또 나우제주 가족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슈들이 많네요. 어떤 이슈부터 오늘 출발할까요? 오늘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관련된 그 제도 비판, 비판이 지금 요새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음, 또 공영제를 확대해야 된다, 버스 공영제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또 중요성, 필요성, 이런 네.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지난주 그 정의당 제주도당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네. 제주의 버스 준공영제의 그 실효성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또 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버스 공영제 확대에 있다, 이렇게 아. 말하면서 현재 이제 청원 운동을 제주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사실 뭐 버스,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의 발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제주도는 자동차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버스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데 벌써 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가 4년여 기간이 흘렀군요. 와, 네. 그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신호성을 묻는 목소리는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는데 네. 제기된 문제가 어떤 거죠?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혈세, 이 세금이 매년 한 1,000억 원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네. 막상 이 교통수단에 대한 수송 분담률을 보면 14%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이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이제 높아야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수가 많다. 그러니까 음, 교통수단 중에 자가용보다 그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는 퍼센트가 많아져야 사실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네네. 지금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음, 실제로 그 2017년 8월 대중교통 개편이 제주에서 되는데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이때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송 분담률의 변화 이제 추이를 보면은 도입됐던 게 2017년부터 2020년 쭉 보면 2017년에 14.7%였는데 2020년에도 똑같이 음, 14.7%의 수송 분담률을 보이면서 이 네.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심지어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 있죠. 전인 2016년에 버스 수송 분담률을 보면 음. 19%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량이 후퇴한 셈입니다. 예, 이용률이. 예. 아, 이용률이 더 많이 이제 그 사실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캠페인도 많이 벌리고 했었는데, 네. 이용률이 좀 후퇴했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저 버스 업체가 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뭐 네. 제도들도 된다고 했었는데, 뭔가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영제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네. 버스 공영제의 장점이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공공성 측면을 들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네. 준공영제를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네. 이제 세금이 들어가지만 이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의 입장에서 음. 개인의 이익, 사측의 이익 네. 이런 점을 공공보다는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버스 회사 운영부터 시작해서 노선까지 이제 모든 부분을 음. 다 총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측의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아. 행정의 이익보다는 네네. 공공의 이익을 어떤 우선시한다. 그렇죠. 네. 질적으로 좀 개선될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어.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실했던 뭐 서비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개선점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죠? 네.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또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그냥 눈에 띄는 쉽게 제적할 수 있는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당연히 가중이 되겠죠. 그 예산 네. 문제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아, 사실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뭐가 정답이냐, 뭐 여기에 대한 음, 거는 사람의 가치관,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뭐 이런 가치관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정답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전국적인 좀 분위기,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국민 복지 그리고 공공성을 더 이렇게 음,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영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은 맞고요. 또 네네. 민간에 맡길 경우에 이 이용요금 인상률이 좀 폭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또 이런 우려도 있기 아, 때문에 네네. 어, 공공성 측면에서 대중교통은 공영제로 가야 된다. 이런 아,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선돼야 된다. 공익적인 목적이 내 네. 사측의 이익보다는 또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 재정 부담이 가중돼. 그게 결국 우리 혈세니까 우리 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계속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도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요. 지금의 운영 체계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당장 사용자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 버스 노선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버스 지금 노선. 네. 현재로서는 이게 버스 준공영제, 제주의 대중교통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토 그런 것들이 아마 음. 당연히 이루어질 테고 공영제로 네. 간다면 네. 그에 따라서 노선 변화도 당연히 일정 부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또 현재 그 버스 회사들이 제주도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영제를 시행하면 매입한 음. 이후에 이 버스 노선 행정에서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또 민간 위탁이 뭔가 또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네. 이때 이제 행정에 또 그 민간들에 대한 관리 능력, 그러니까 관리 음. 감독하는 그 능력이 또 중요한 화두가 될 거로 보이고 그 능력이 뛰어나야만이 지금의 문제가 없이 더 좋은 이제 우리가 질 좋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음. 않을까 이런 아.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중교통 진짜 중요하고요.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함께 조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늘 도나 시에서도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받더라고요. 또 네, 그런 그리고 창구들도 많이 지금 있던데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평소에 받지 않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 같은데 전화하셔서 네, 이렇게 의견 같은 거 전해주시면은 이 네. 공무원분들 충분히 마음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참고 들어주실 가능하고 거거든요. 반영도 됩니다. 네, 우리 집 앞에 노선이 예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네 불편하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면 좋을 텐데라는 것들 우리 삶과 밀접하니까요. 그냥 아유 뭐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누군가 안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한번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월 이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한 청원 운동도 돌입한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도 함께 좀 지켜보고요. 내용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죠.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이슈인가요? 이번에는 선을 1위 제주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로 이제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음, 만료일이 상당히 도래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 기간 연장, 지금 사업을 제대로 시행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장을 원하고 있고 또 선을 1위 주민들은 이와 반대로 사업 철수를 원하고 있어서 좀 네.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특히 지난 29일에 선을 1위 마을회와 또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아, 측에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하라 신청을 네네. 허가해주지 말라 이 네. 점을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요 얘기는 지금 계속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주민 간 소송 문제도 있고 네. 논란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한번 좀 정리할까요? 사업 개요부터 쭉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경우에는 2005년에 이 제주도의 공유지가 굉장히 좀 지금 기준으로는 헐값에 네. 매각이 되고 이때 이제 조랑말이나 흑돼지 같은 제주도의 그 토종 동물 있죠. 네. 이런 것들 토종 동물을 중심으로 제주 전통의 목축 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게 이제 원래는 아, 애당초 계획이었어요. 처음 계획이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어떤 테마파크, 음. 그런 것들을 조성하겠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당시 사업자가 좀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1년경에 사업이 중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16년 와서 국내에 이제 굉장히 큰 리조트 기업 중에 하나인 대명이 이 음. 사업을 인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유지 사유화라든지 뭐 또 환경 영향 평가를 좀 꼼수로 이렇게 적당히 회피했다. 회피했다 이런 문제라든지 뭐 곶자월 파괴라든지 이런 이렇게 환경 파괴 아. 문제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산재에 있어서 네네. 현재는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네네. 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을 이리 전 이장을 돈으로 아. 매수했다. 뭐 이런 정황도 포착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죠. 큰 이슈죠. 큰 이슈였어요. 저희도 맞아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고, 저 관련해서 걸린 소송도 있죠? 예, 2019년 4월 9일에 이 선을이리 주민들이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네. 여기 총회에서 이 사업은 반대한다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공식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전 이장님 그리고 전 마을 감사 뭐 이런 분들이 사업자가 이제 이런 분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이 주민 투표 결과가 완전히 무효화되고요. 네. 주민들이 내린 사업 반대 입장과는 다르게 이 사업 찬성 공문이 제주도에 발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실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니까 사업 반대 주민분들은 당연히 뿔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전 이장을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 법원이 사업 반대 측 주민분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업 반대 측 마을 사람들에게 전 이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외에도 행정에 의해서 주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원희룡 전 도지사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사업 찬성 측,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좀 사업자를 대변하는 그런 좀 발언을 하면서 이 주민자치 제도라는 것 자체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외에도 뭐 제주도도, 그러니까 행정도 사업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좀 꾸준히 보였고, 또 조천읍 람사르 습지 그 도시 그 지역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그 지역관리위원회가 2019년 5월경에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제주시 공무원들이 이 람사르 위원장에 대해서 좀 사퇴 압박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면면백백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현 상황에서는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 불허가 된다면 사업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주도가 현재로서는 이 연장 허가 여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연 행정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 심사가 개최된 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는 할 텐데 현재로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네. 사업기간 변경 신청이 이제 사업자로부터 들어오면 제주도 음.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려요. 네네. 여기서 이제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또 결정 여부에 따라서도 한 차례 논란이 또 예상이 되네요. 이 판단에, 이 결정에 지금 모든 또 관심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좀 관심 갖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또한 관련 소식 있다면 저희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